시청자 여러분,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에서 이어 이 사업체를 갖다가 지금 사고 팔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고 또 어떤 점에 신경 써야지만이 그 buying and selling이 서로 화합 속에서 이루어지며 쌍방 간에 최고의 그 합의되는 그 밸류 시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비즈니스를 팔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리뷰를 간단히 드리면은 우선 내가 하고 있는 이 유니크한 사업체가 무엇이며 그 가치와 그 적용 분야이며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객관적인 리뷰와 애널리시스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를 팔 거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할 거냐 하는 거는 과연 어떠한 그 스트래티직한 포지셔닝을 갖고 우리가 이제 바이어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토픽이란 말씀을 드렸고, 또한 이제 세 번째 그 valuation,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의 이 가치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팔려고 해야 되느냐 하는 나만의 욕심이 아닌 그런 객관적인 수치를 갖다 우리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리뷰 앤 애널리시스가 있었었고요. 그리고 작전적 포지셔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가치, valuation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지금은 이제 preparation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3번하고 4번 순서가 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.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.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에 페인트 칠을 하는데 2,000불이 더 들어갑니다. 그래서 2,000불을 들여서 집을 페인트를 하고 그 집을 팔 때에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이 2,000불 미만이면은 페인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, 2,000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2,000불을 들여서 페인트를 해야 되겠죠. 그렇듯이 이러한 preparation이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어떤 한 클라이언트 기업이 있었습니다. 그 기업은 총탐지기를 갖다 만드는 그러한 회사였었습니다. 일반 금속 탐지기하고는 틀리 이 총탐지기는 오직 총만을 탐지하지 다른 일반적인 그러한 이 금속물은 탐지를 하지 않는 거였었습니다. 그 사업체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 평가를 하는 중에 MOU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? Memorandum of Understanding. 이거는 어떤 계약서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의향서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의향서를 어떤 큰 A라는 단체로부터 받게 되니까 그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. 왜? 그만큼 이 potential이라는 거에 더 근접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preparation도 다방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뭐 트레이드마크를 해야 된다든가 패턴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MOU 계약들 체결,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preparation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러한 preparation이 적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 사업체를 팔 거냐 하는 마케팅 플랜이 필요합니다. 이 마케팅 플랜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, 전문가가 과연 누구일 것이냐. 우리가 일반적인 커먼한 사업체들은 그 이제 사업체 브로커분들이 리스팅을 갖고 팔고 하겠지만은 예, 보통 그래도 10 밀리언 이상 들어간 프로젝트 비즈니스 사업체를 판다는 거는 거기에 관련된 그 리걸 프로시저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브로커분들이 핸들하는 경우가 없고, 혹여 브로커분들이 인볼브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변호사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러한
마케팅 플랜도, 프레퍼레이션도,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렇게 됐었을 때 이 마케팅 플랜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게 정해지면은 그때는 타겟, 어떤 기업이 이거를 필요로 할 것인가. 과연 내가 지금 그 데이터 전송을 하는데 우리가 3G, 4G, 5G 제너레이션까지 왔지만은 데이터를 패킷타이즈 해가지고 진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진짜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. 그 기술을 과연 누가 살 거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만 그 기술을 필요하는 통신사들, 통신기기사들 모든 이러한 데에서 절대적으로 그러한 이 기술들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업체를 판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를 살만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타겟이 정해진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, 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네트워킹하고 팔라 했었을 때에 그 기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이 점검 과정에서 노하우가 누출되는, 그러면은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럴 만한 사람들하고의 철저한,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이제 NDNC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. Non-disclosure, non-circumvention. 그래서 일단 그 기술을 팔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그 점검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절대로 누출되지 않고 그 노하우가 새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, 여기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은 이런 보장 장치를 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우리가 얼람 시스템이고 다 CCTV고 있어도 여전히 도둑들이 활보하는 거와 똑같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고 그러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, 자,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 이 바이어를 갖다 검증하는 작업입니다. 과연 이 바이어가 시리어스하게 지금 어프로치하는 것인지,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, 아니면은 기술만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인지, 여기에 대한 이 bona-fide 된 그 purchaser, buyer를 갖다가 qualify, 어떻게 이제 qualify 할 거냐. 물론 이 qualify 하는 것도 전문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qualify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offer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그 offer에 대한, 역시 이 offer 또한 역시 그 valuation에 의해서 들어오는 offer겠지만은 그 offer를 받아들일지 말지, 아니면 또 multiple offer가 있어서 왔었을 때 하더라도 그 중에 과연 어떤 게 베스트인 건지.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는 게 베스트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사업체에 대한 컨트롤, 아니면은 또 거기에 대한 매매 후에도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그러한 그 컨틴전시들이 다 점검돼 가지고 이제 그 베스트 오퍼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베스트 오퍼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은 커스터마이즈된 에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일반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들을 바탕으로, 이 베스트 오퍼를 바탕으로 그 계약서가 명시돼야 되고, 그리고 이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러한 그 조건들,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셀러를 위해서 협상해줄 변호사가 역시 또 필요한 것입니다.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이 변호사에 대한 이
포인트를 계속하게 되는데 사실 그만큼 이러한 큰 투자 사업이 사업체를 사고 팔고 투자를 하고 할 때에 이 변호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듀 딜리전스라가 있습니다. 물론 이 그 듀 딜리전스라는 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다 조사하고 조회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얘기합니다. 이럴 때 적극적으로 셀러는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. 조사할 자료를 줘야 되고 조회할 자료들을 줘야 되고 검증해야 될 자료와 테스티모니들을 갖다 제공해야지 됩니다. 그래서 이 듀 딜리전스가 다 끝나서 모든 게 조건에 만족했었을 때에 딜이 이제 완전히 성사가 되고 클로징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 동네에 옆에 있는 리커스토어를 사고 파는 그 과정하고 과히 크게 그렇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.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가치 평가라는 거와 또 포지셔닝 하나하나가 일반 케이스하고는 달리 다 유니크한 그것은 이 유니크한 사업체의 주 아이템이 뭐고 공략 분야가 어디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렇게 클로징이 돼서 그 사업체에 대한 딜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물론 그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다 이제 그렇습니다. 하지만 추후에 이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도 이 과정 하나하나에 얼마나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그 자료들을 갖고 있고 계획을 했고 협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법적 문제에 서로 이롭고 불리한 위치가 따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업체를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사업체를 사는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이러한 그 사업체 저희가 어떤 신기술로 또 아니면은 어떠한 그 매니팩처링을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이제 그 헬스케어 물론 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리서치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틀리겠지만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그 이제 어떤 그 유니크한 사업체를 팔 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러한 유니크한 사업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왜 살라고 그러느냐,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,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제일 위험한 이 투자 방법, 사는 방법은 그러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얼마를 내가 집어넣으면은 얼마의 리턴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그것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우리가 인컴 프로퍼티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팩트이기도 물론 하겠지만 말이에요. 하지만 어떠한 이 유니크한 우리가 지금 예로 솔라 여러분 이 솔라 시스템이라는 것도 지금 예전에 이만큼인 패널이 요만한 패널하고 똑같은 열량을 내고 있고 더 작아지고 앞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죠. 하여튼 이러한 그런 그 사업을 내가 왜 살라고 그러느냐,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, 나는 그저 아무것도 없이 심심해서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느냐, 아니면은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나의 사업하고 이게 수평 또는 수직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사업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왜 사는지, 나의 기대가 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첫째 꼭 본인이 컨빈스 되셔야 된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장소입니다. 어떤 경우에는 뭐 장소가 전혀 그 필요하지도 않겠고 물론 장소 이전에 그 인더스트리 어떤 분야 이게
뭐 나무 가공을 하는 분야냐 아니면 환경 관련된 분야냐 그 본인의 관심과 또 본인의 목적과 다 이게 맞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도 틀려지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많은 전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내가 살만한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? 리스팅. 우리가 그 일간지 신문 펼쳐서 광고난 섹션에 쭉 비해 보면은 뭐 세탁소 매매합니다. 리스팅 쭉 나와 있고 하겠지만은 이러한 유니크한 사업에 내가 살라고 그러는 그 사업체 리스팅을 그런 방식으로 찾는다는 것은 아직은 좀 가능치가 않습니다. 결국 그래서 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래서 그 회계법인이든 이 법무법인이든 이러한 사업체들을 비즈니스를 많이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클라이언텔들이 있고 그 클라이언텔들은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필요가 이제 바뀌곤 합니다. 대구에 있는 한 안경 매니팩처링 컴퍼니에서 미국에 오랜 세월 동안 납품을 하다가 여기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터 웨어하우스 이건 이제 안경을 만드는 데는 아니지만은 그 이제 물건을 갖다 보내고 스토어에 두고 하는 그런 사업체가 필요해서 투자할 수 있던 소위 얘기하면 이제 수평, 수직 이런 차원의 이제 그 사업체를 사는 경우가 물론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대상이 누군지를 갖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이 리서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저는 물론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를 하여하십니다. 하지만 본인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본인 차원의 적극적인 리서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여러분한테 FDA 웹사이트부터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웹사이트부터 또 UL, NSF 이러한 다양한 웹사이트를 여러분한테 소개드렸던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리서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를 하겠죠. 내가 얼마면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갖다 인수하고 사겠다 하는 이제 이제 오퍼를 제시를 할 거고. 근데 이 오퍼는 대개 그냥 액수 얼마만 내가 사겠다 하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거를 어떻게 페이할지, 일시불로 페이를 할지, 파이낸싱을 할 건지, 이제 그러한 것도 이제 물론 있겠고, 또 이 오퍼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오퍼를 억셉트하면은 딜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만은 이 오퍼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due diligence 검증, 확인 이러한 절차가 필수적인 거죠. 그리고 이 due diligence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일 아마 많은 시간이 변호사가 소비해야 될 부분들이 또한 역시 이 due diligence 과정이 이제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매매를 오퍼가 들어간 대로 클로즈 돼도 모든 문제와 사전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다 점검이 된 거. 이제 그러한 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due diligence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due diligence 프로세스가 어떤 비즈니스를 사고 팔든 간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due diligence가 이제 만족치 않으면은 이 딜은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 due diligence가 다 제대로 perform 되고 또 바이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와 모든 게 다 일치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 트랜잭션이 클로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우리가 흔하지 않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아니면 어떠한 나만의 기회
그 니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 기술 아이디어 여러 가지와 그게 또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이걸 아니면은 매매 과정이라든가 투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들을 지난 프로그램과 또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지금 지난주 시작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모든 것들이 급변하고 또 이 리테일에 대한 이 전체적인 그 페이스도 이제 틀려지고 또 그리고 어떤 회사는 아주 외딴 데에다가 도시 하나를 만들어서 20-30명의 직원들이 같이 공동적으로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데는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.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그 가치가 극대화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 특히 그러한 비즈니스가 여지까지 있었던 소매업 중심의 이 비즈니스가 그 새로운 이 그 면모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이민자들의 언어의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새로운 방향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참 좋겠다. 또 그리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저희 주위의 성공 사례들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땅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entrepreneur, self-employed, 뭐 owner로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또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식이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방송을 이 세미나를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THM, Technology, Manufacturing, 뭐 Healthcare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내가 하는 것은 여지까지 누구도 걷지 않은 그러한 새 길을 나는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다라는 말씀을 적극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 얘기는 그 물론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그 이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바이어든 셀러든 제일 페어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합리적인 그러한 딜 메이킹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2주 동안에 제가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잘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의논하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